번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위에서 쌤이 암기하라 그랬던 부분이죠. 이게 무슨 함수에 대한 설명이죠? 그쵸? 1대1 함수. 정의역에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하여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 함수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하고, 1대1 함수의 그래프 판별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쌤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 대응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다음에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위에서 쌤이 뭐 1대1 대응함수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아직까지는 다 대응 맞죠? 요 뭐 집합 간의 대응으로만 위에 함수들을 설명했는데 이걸 이제 그래프로도 한번 보이도록 할게요. 자,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가? 1대1 함수는 자, 우리가 대응 관계를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x 하나에 y가 하나씩만 대응된다. 이렇게 했었잖아. 그쵸? 그럼 그게 그래프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봐봐. 아까 우리가 그래프 했을 때 이런 그래프 그렸었죠. 요거 그래프 됩니까? 안 됩니까? 그쵸? 요거 그래프는 가능하죠. 그래프는 맞아요. 아까 이거를 쌤이 그 집합 간의 대응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그 편의상 값들을 한번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 0,0, 이거 1,1, 요거 마이너스 1,1, 요거 뭐 2,4, 요거 마이너스 2,4 뭐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럼 얘는 그래프는 돼요. 다시 함수의 그래프는 되죠. 함수는 돼요. 자,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1이 1에다 쏘고 1도 1에다 쏘는 거잖아. 그쵸? 마이너스 2가 4에다 쏘고 2도 4에다 쏘는 거죠. 0은 0에다 쏘는 거고. 맞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같은 데 썼죠? 요렇게. 그럼 어때요? 여기 정의역의 원소가 반드시 쌓고 한 발씩 쌓으니까 함수는 됩니다. 하지만 어때요? 1대1이 아니잖아, 지금. 두 놈이 한 놈을 향해 쌓으니까 이 그래프는 함수는 맞는데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아니더라는 거야. 지금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는 맞는데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아니더라. 그럼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어찌 생겼는가?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x 하나에 y. 아까 이 그래프는 뭐가 문제였냐면 옆으로 껐을 때 교점이 발생한다는 거는 서로 다른 x가 하나의 y 값을 향해 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1대1이 안 되겠죠. 그럼 하나의 x에 하나의 y만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x에 하나의 y만 대응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을 때 가로선을 껐을 때 교점이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1대1 함수 그래프 판별을 옆으로 껐을 때 교점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죠. 아까 선 꽂는 거 아까 봤는데 그쵸? 함수의 그래프이냐 아니냐를 판별할 때는 함수의 그래프이냐 아니냐를 판별할 때는 아래쪽으로 긋고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 그쵸? 1대1 함수의 그래프를 판별할 때는 옆으로 꽂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면 밑으로 껐을 때 교점 2개 발생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라 했죠. 근데 이런 그래프는 밑으로 껐을 때는 교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함수는 된다 했어요. 하지만 1대1 함수는 옆으로 껐는다. 그래서 옆으로 껐을 때 교점이 2개이기 때문에 얘는 1대1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는 옆으로 꼈을 때 교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1대1이 됩니다. 됐죠? 옆으로 껐을 때 교점이 하나여야 1대1이 된다. 그러면은 밑에서 쌤이 또 구체적으로 써놨는데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오른쪽에 함수가 아닌 도형도 그려보고 1대1 함수의 그래프도 그려보고 함수지만 1대1이 아닌 그래프를 그려보자. 1번 함수가 아닌 도형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 선수가 이런 원 그쵸? 요런 거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그릴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아래로 껐을 때 교점이 2개 이상 발생하면 함수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1대1 함수는 옆으로 껐을 때 교점이 하나인 거.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려면 옆으로 껐을 때 교점이 하나다. 그래서 좀 흔한 거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요런 거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3번 함수는 함수인데 1대1이 아닌 거. 함수는 함수인데 1대1은 아닌 거. 그러니까 함수다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껐을 때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쵸? 옆으로 껐을 때는 교점이 두 개 이상 발생하는 거. 요런 게 바로 함수이긴 하지만 1대1은 아닌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위의 판별법들을 적용하고 집합의 대응으로도 표현해보자. 이제 할 줄 알잖아. 1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게 1,3이기도 하고 1,1이기도 하다 치자. 그럼 집합의 대응으로 나타냈을 때 1이 1에다가도 쏘고 3에다가도 쏘니까 화살이 두 발이니까 함수라고 볼 수 없겠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나 뭐 2,1이고 뭐 2,2라고 쳐보자. 그러면 2가 1에다가도 쏘고 2에다가도 쏘니까 함수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2번은 어때요? x 하나에 y 하나씩만 차곡차곡 대응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한번 볼까요? 요게 뭐 마이너스 1,1이라 하고 요게 1,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도 1로 가고 1을 넣었을 때도 1로 가요. 그러니까 한 발씩 반드시 쏘는 건 맞는데 그쵸? 근데 한 1대1은 아니죠. 됐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 믿어요. 자, 17번 지겹도록 연습해 봅시다. 1대1 대응함수. 1대1 대응함수는 어떻다? 1대1 함수면서, 그쵸? 1대1 함수면서. 그러니까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가 달라요. 그쵸? 이렇게 되면서 조건이 추가된다. 뭐랑 뭐가 같다? 그쵸?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조건까지 추가되면 1대1 대응함수가 된다. 그럼 위의 표현을 대응으로 표현해봐라. 아까 했죠? 1대1 대응함수는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게 뭐 1, 2, 3, 4, 5 이게 4, 5, 6, 7이다 라고 하면 네 발 쏘면 네 녀석이 쐈으면 네 녀석이 맞고 비는 거 없이 다 맞아야 돼요. 그렇죠? 빈틈없이 하나도 노는 애 없이 다 맞아야 돼요. 됐고 정의역 공역이 실수이면서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물었네요. 그렇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자, 1대1 대응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옆으로 껐을 때 교점이 하나만 돼야 된다 했잖아. 근데 이번에 실수 전체라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1대1 대응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옆으로 껐을 때 교점이 하나라는 얘기는 그냥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내려와 버리는 순간 가로로 껐을 때 교점 두 개 발생하잖아. 내려가다가 올라가 버리는 순간 가로로 껐을 때 교점 두 개 발생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대1 대응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 그냥 증가하거나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됐죠? 됐고 다음에 무슨 함수? 정의역 x의 모든 원소 x가 공역 y의 오직 하나의 원소로만 대응될 때 이것을 우리는 무슨 함수라 한다? 아까 설명할 때랑 순서가 조금 섞였네요. 상수함수. 항상 일정한 수로만 쏘는 함수. 상수함수라고 했고 위의 표현을 대응의 형태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x집합에서 y집합으로 1, 2, 3, 4, 5가 있고 뭐 A, B, C, D 이렇게 있다 치면 한 놈한테만 쏘는 거야. 그렇죠? 한 놈한테만 쏘는 거야. 이런 것을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대응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식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도 한번 관찰해 볼 수 있겠네요.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상수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이거 쌤이 숫자로 한번 써볼게요. 1, 2, 3, 4 그러면 상수함수는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1,1 주죠. x1 넣었을 때 1, 2 넣었을 때도 1, 3,1도 1, 4,1, 5,1 그런 점들이 무수히 많다라고 합시다. 그런 점들이 무수히 많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꺼지겠죠. 그렇죠. 옆으로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꺼지는 게 상수함수 그래프의 형태입니다. 오케이. 다음에 세 번째 식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식은 이렇게 되겠죠. 상수함수는 fx 이퀄 원래는 fx 이퀄 뭡니까? 2x라든지 뭐 x 플러스 1이라든지 x제곱 플러스 2라든지 원래 보통은 여기 x에 관한 식이 나오죠. 그래서 들어가는 값이 달라지면 1 넣으면 뭐 3 나오고 2 넣으면 6 나오고 들어가는 값이 달라지면 나오는 값이 달라지는데 상수함수는 형태가 어때요? fx 이퀄 2라든지 fx 이퀄 5라든지 그쵸? 그럼 만약에 fx가 5라고 해. 그러면 f에다가 1 넣어도 5 나오고
2 넣어도 5 나오고, 그쵸? 3 넣어도 5 나오고. 그러면 위에 이 함수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 fx 이퀄 1이겠죠? 그쵸? x에다가 1 넣어도 1 나오고, 2 넣어도 1 나오고, 3 넣어도 1 나오고. 그쵸? 그러니까 상수함수의 식은 어떻게 생긴 거다? fx 이퀄 x 없이 그냥 수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상수함수의 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19번. 이제 무슨 함수 남았어요? 그쵸? 항등함수 남았죠. 항등 항상 같다. 뭐가 같냐? 들어가는 값과 나오는 값이 같다. 그쵸? 들어가는 값과 나오는 값이 같다.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기본적으로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x에서 x로의 함수, 보통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쓰잖아. 우리가 꼭 같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근데 항등함수는 얘들이 기본적으로 같으면서 각각 똑같이 대응된다. 그러니까 a를 넣으면은, 다시 x를 넣으면은 x가 그대로 나온다. 그럼 위의 표현을 대응으로 표현해라. 1번대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x 집합에서 x 집합으로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그쵸? 그러면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4는 4로 가고, 5는 5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f라고 써도 되지만, 쌤이 또 뭐라 그랬어요? 항등함수는 워낙 특별해가지고 그 흔한 f 말고 이렇게 i다 라고도 많이 쓴다 그랬죠. i다 라고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로 나타내라. 그래프.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일 때 그래프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 0 넣었을 때 0 나오니까 0,0, 1,1, 2,2, 3,3, 4,4 해가지고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그래프인 y 꼴 x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번에 그걸 식으로도 나타내어 보라. 아, 식으로 나타내면 fx는 x 넣으면 x 나온다니까. 그럼 fx는 x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넘어가겠습니다. 20번. 정의역이 주어진 함수에서 공역과 치역을 알아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설명하여라. 20번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래프 보고서도 치역 몰라요. 오케이? 치역을 몰라요. 오, 보통 슬픈 일이 아니야. 그래프를 보면은, 이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가 정의역이 얼마다, 치역이 얼마다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가볼게요. 정의역이 주어졌어.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정말 쉽게 말하면은 그래프에서 x 값의 범위잖아. 그렇죠? x 값의 범위고. 그럼 치역은 또 쉽게 설명하면은 y 값의 범위예요. y 값의 범위. 오케이? 근데 이것도 뭐 말로 설명하자니까 좀 어려워해가지고 쌤이 이렇게 설명할게.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색칠된 y값의 범위다. 이렇게 알아봅시다. 색칠된 y값의 범위. 공역은요? 공역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그냥 정의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공역을 알아내는 방법은 없어. 그냥 주니까. 그건 주는 대로 받아먹는 거지. 근데 치역은 색칠된 y값의 범위. 뭔 소리냐? 뭔 소리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만약에 첫 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좀 흔한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이런 그래프가 있어. 그럼 정의역은 x 값의 범위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여기 1, 여기가 3이라고 하자. 얘랑 얘라고 하자. 그럼 정의역을 예를 들어서 x가 1과 3 사이다 했어. 그럼 정의역을 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색칠한다. 원래 그래프 말고 정의역을 주면 1과 3 사이에서 그래프를 따라 그려요. 이렇게 따라 그리세요. 그럼 빨간색으로 색칠됐잖아. 그럼 색칠된 y값의 범위가 치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점이 예를 들어서 1,2라고 이 점이 뭐 3,5라고 하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x축이 여기 있고 y축이 뭐 이렇게 올 거니까 색칠된 y값의 범위. 얘가 얼마인데 지금? 여기 2고 여기가 5잖아. 그러니까 치역은 얼마랑 얼마 사이다? 2와 5 사이다. 그렇죠? 이 그림에서는 2와 5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쌤이 조금 다양한 그래프를 그려줄 테니까 계속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또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요. 처음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아니 정의역을 안 정해줬어. 그렇죠? 정의역을 안 정해줬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 점이 1,1이야.
이 점은 2,2야. 그 다음에 이 점은 3,0이야. 오케이? 그리고 정의역을 정해주기를 1부터 정의역을 1부터 3까지로 정해줬어. 만약에 이 문제에서 정의역을 1과 3 사이로 정해주면 어떻다? 1과 3 사이에서 색깔펜으로 이렇게 그려. 1과 3 사이에서 색깔펜으로 이렇게 그려. 그러면 이 색칠된 부분의 y값의 범위가 치역이라니까. 그럼 색칠된 부분의 y값 제일 큰 값이 얼마인데? 2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값이 얼마예요? 0이잖아요. y값이. 그러면은 0부터 2까지. 요 그림에서 치역은 y바, y는 0과 2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정의역을 안 줬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고 이게 1,2야. 근데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는 건 뭔 소리야? 이 전체 범위를 빨간색으로 따라 그려봐. 전체 범위를 빨간색으로 따라 그려봐. 그쵸? 그럼 얘가 차지하는 y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 얼마 기준으로? 여기가 2잖아. 이 기준으로 위쪽이잖아. 그러면은 치역이 어떻게 되겠다? y바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가 치역을 알아내는 거 그거 너무 쉬운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의역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범위에서 이렇게 색깔펜 따라 그리고 그래놓고 얘가 차지하는 y값의 범위를 딱 구해주면 됩니다. 됐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봐요. 아주 뻔한 그래프. 이렇게 생겼는데 어머나 얘가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고 해보자고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래. 그럼 이 전체에 대해서 따라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전체에 대해서 따라 그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 전체에 대해서 따라 그러니까 영원히 이렇게 뻗어갈 거 아니야. 그 y값이 어때요? 저 끝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다 차지하니까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치역이 y바 치역이 뭐겠습니까? 실수 전체 집합 되겠죠. 실수 전체 집합. 이해됐습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뭐 함수가 어떤 거 해볼까?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뭐 1,3이라 하자. 근데 정의역을 갖다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줘보죠.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은 x가 1보다 크고 여기 이렇게 따라 그리게 되잖아. 그럼 여기 한없이 올라가잖아. 그럼 요 빨간색이 차지하는 y값의 범위가 어때요? y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이 정도면 쌤이 굉장히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동의하나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서 치역을 알아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1번 주어진 조건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AB의 값을 구하여라. X라는 집합 정의역을 줬어. 그렇죠? 마이너스 1과 3 사이래. 그 다음에 X에서 X로의 함수래. 그럼 뭐뭐에서 뭐뭐로의라고 하면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니까 공역도 X야. 그러니까 정의역도 마이너스 1과 3 사이인데 공역도 마이너스 1과 3 사이예요. 그때 얘의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대요.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그때 AB의 값을 구해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그래프로 연결시켜서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쌤이 아까 뭐라 했어요? 이 대응관계랑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함수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했죠. 오케이. 자,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AB를 구하여라. 설명해 줄게요. 일단은 대응관계를 한번 나타내 줄게요. 대응관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나겠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그러면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사실은 마이너스 1 다음에 0은 아니죠. 무수히 많은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뭐 1, 2, 3, 마이너스 1, 0, 1, 2, 3 뭐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 1차 함수. 그러니까 1차 함수다 보니까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 그려지면 어때요?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값이 커지거나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일단 이게 모두 화살을 맞으려면 뭐 이런 식으로 다 대응이 되거나 맞죠? 아니면은 아예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대응 관계로 설명하려니까 좀 어렵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x에서 x로의 함수.
이런 네모 박스가 하나 등장할 겁니다. 네모 박스 시작. 자, x축, y축 조금 작게 해서 해볼까요? 자, 여기서 x축, y축 해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야.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예요. 그쵸? 그 다음에 공역이라고 하는 거는 y값의 범위가 y도 마이너스 1과 3 사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정의역과 공역을 주는 애들을 이렇게 박스를 그려버려요. 요 박스를 그려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할게요. 일단 얘가 직선이잖아. 그쵸? 위에서 했던 거에 이어서 쌤이 설명을 하면 이래요. 이게 직선이잖아. 그럼 직선을 쌤이 마음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래놓고 정의역이 주어져 있잖아. 그쵸? 정의역이 주어져 있잖아.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잖아. 쌤이 뭐라고 했어요? 정의역이 주어지면 그 범위에서 색칠을 하라 했잖아. 그 범위에서 색칠을 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의 차지하는 y값의 범위가 곧 치역이라 했죠. 근데 이 문제에서 뭐래? 치역이 공역과 서로 같으래. 그럼 치역도 마이너스 1과 3 사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지금 쌤이 막 그린 이 그림에서는 이 색칠된 빨간색의 y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안 됐죠? 그쵸? 그럼 다시 해보자. 그러니까 다시 좀 편하게 그려서 설명하면 이 fx 그래프는 1차 함수라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야. 그쵸?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정의역을 줬으니까 쌤 정의역을 주면 어떻다? 그 정의역에서 색칠을 하라 했어요. 색깔펜을 사용해라. 그러면 이 색칠했을 때 이 y값의 범위가 치역인 거야. 근데 그 치역이 얼마랑 얼마 사이래? 정의역과 같대. 즉 마이너스 1과 3 사이여야 된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란 얘기겠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이 3, 3이란 얘기니까 그 값을 대입해서 AB를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얘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난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고 3, 3 지난다면 3A 플러스 B가 3이에요. 그럼 이 연립방정식 풀었더니 A가 1이고 B가 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게 다냐? 아니에요. 직선이 어떻게 생길 수도 있겠어. 직선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지. 기울기가 음수인. 그러면은 또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야. 그쵸?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주어지면 요 범위에서 이렇게 색칠을 할 거라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색칠을 할 거야. 그럼 색칠된 y값의 범위가 치역이라니까. 근데 그게 공역과 같다며. 얘부터 얘까지인데 요 범위가 곧 얼마부터 얼마까지라며? 마이너스 1과 3까지라며. 마이너스 1과 3. 그러면 이 점이 마이너스 1, 3이 되고 이 점은 3,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1, 3을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3이다. 3,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빼면 마이너스 4A가 4 해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다. 그렇게 해서 A, B 순서쌍이 이렇게 두 쌍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쌤이 정말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되게 했어요. 그래프에서 치역을 구해내는 거를 정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쌤이 아까 설명한 방법은 뭐다? 그냥 색칠된 y값의 범위. 그래프를 일단 풀로 그리고 정의역이 주어지면 그 범위에서 색칠해라. 그 색칠된 y값의 범위가 곧 치역이다. 그래프에서. 알겠죠?